2025년 2월 8일 토요일 저녁 책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청춘의 문장들, 김연수 작가의 젊은 날을 사로잡은 한 문장을 찾아서. 김연수 작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김천에서 태어났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를 좋아하게 됐다. 좋은 시를 읽고 날마다 뭔가를 썼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라 읽고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93년 시 강화에 대하여를 문학잡지에 발표하며 시인이 됐다. 이듬해에는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3회 작가 세계문학상을 받으며 소설가가 됐다. 이후로 줄곧 책 읽고 글 쓰는 삶을 살아왔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여름이 이토록 평범한 미래, 7회의 마지막,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세계의 끝 여자친구, 소설가의 일 등 20여 권의 책을 펴냈고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우 문학상 등 여러 문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읽지 않은 책과 쓰지 않은 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 개정판 책머리에 이 책을 처음 읽을 두 눈동자에게 지금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이 세상분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문득문득 그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의 영혼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시간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듯 싶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는 듯 싶다. 그러니 그 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글 역시 다음과 같이 끝맺고 싶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만. 그럼 다들 잘 지내시기를. 초판 책머리에 한 편의 시와 몇 줄의 문장으로 쓴 서문. 내가 사랑한 시절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 안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진 것들, 지금 내게서 빠져있는 것들, 이 책에 나는 그 일들을 적어놓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일들을 다 쓰지는 못하겠다. 내가 차마 쓰지 못한 일들은 당신이 짐작하기를 나 역시 책을 읽으며 짐작했으니까. 이제는 경정산만이 남은 200에게 마주보아도 서로가 싫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음을, 그리워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누군가 빠져있음을 짐작했으니까. 당신도 나도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까. 호 야레호. 내게도 이제 경정산만이 남아있을 뿐이니까. 호 야레호. 당신도 그 어떤 사람도 결국 그럴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도넛과 같은 존재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책을 쓰는 일은 없을 테니까. 삶은 때로 한 문장으로 말해질 수 있으니까.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 Days of Happiness. 나는 세상에는 이다지도 많은 직업이 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글을 쓰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회사에 다니느라 소설을 거의 쓰지 않을 때라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다.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았다. 모두 내 적성에 맞는 일이었음에도 결국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됐다. 이 지경에 이르고 나면 왜 문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운명입니다 라는 할인마트에서 떨이로 팔면 딱 좋을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자리인 나는 운명을 잘 믿지 않는 운명을 타고났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내가 나는 왜 글을 쓰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운명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건 내가 이집트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노예로 일하는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왠지 운명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은 모세처럼 수염을 길게 기른 재벌 3세가 나타나 너 지금 뭐하니? 노후 대책은 세우고 사냐? 라고 말하며 함께 일하자고 들면 당장이라도 따라 나설 것 같다. 적어도 운명 때문에 글을 쓴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말 같았다. 운명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었다. 진짜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대단히 유치한 대답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불멸을 위해서 글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곰곰이 따져보면 돈이나 명예 따위는 글을 쓰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글을 쓸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다면 왜 쓰는가?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 문학을 쇄신하기 위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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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부정은 이어졌지만 해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1999년쯤이었다. 나는 내게 돈도 명예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나 문학을 쇄신하는 사상이 담기지도 않을 게 분명한 장편 소설을 쓰고 있었다. 퇴근한 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써내려 갔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썼을 때였다. 컴퓨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거기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문득 고독해졌다.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오직 그 문장에만 해당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었다. 그 소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소설로 인해 내 삶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저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그 문장뿐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됐다. 파스칼의 회심과 같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문장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단숨에 깨달으면서 파스칼이 느낀 지복과 비슷한 감정을 다시 느꼈던 것이다. 나는 때로 너무나 행복함으로 문학을 한다. 그 정도면 인간은 충분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글을 쓸 수 있다. 벽이란 병이 될 정도로 어떤 대상에 빠져 사는 것,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라면 내가 문학을 하는 이유 역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나는 가장 잘 산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행복해진다. 새로운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이번에는 과연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싫은 마음을 얼굴에 표시내는 종류의 인간이다. 하지만 글을 쓸 때 나는 한없이 견딜 수 있다. 매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까지 글을 쓰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고쳐본다. 난 왜 문학을 하는가? 그때 내 존재는 가장 빛나기 때문이다. 영혼을 팔아치울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다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지경이었다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완전히 던지는 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나는 운명도 운도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오직 내 몸과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인간이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운동이 극에 달했던 시절 바리케이드 안쪽에 씌어진 여러 낙서 중에 10 Days of Happiness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열흘 동안의 행복.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학을 하는 이유로도 살아가거나 사랑하는 이유로도.